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15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새로운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초안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이고요. 추가 체크 지급과 실업수당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 상하원을 모두 석권한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릴리프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 그리고 실업수당, 기타 많은 것들이 추가됐다라는 그런 머리글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에요. 새로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그 디테일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나온 계획은요. 이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에 의하면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추진할 주요 지출 계획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명칭은 American Rescue Plan, 미국 구제 계획 정도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가족과 기업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플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00불의 직접 지원금이죠. 스티뮬러스 체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통과됐었던 그 600불 지급과 더불어 이제 2,000불로 높아지는 거죠. 이 내용은 또한 그 성인 1인당 지급액이면서 동시에 부양가족도 포함하는 겁니다. 디펜던트 차일드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를 400불, 주당 400불씩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9월 말까지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방 미니멈 웨이지를 15불, 시급 15불로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으로 올리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Eviction and Foreclosure Moratorium이니까 퇴거와 압류에 대한 유예 기간도 역시 9월 말까지 연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주장해왔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350 빌리언이니까 3,500억 불 책정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기타 교육 관련된 내용 그리고 코비드 테스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우리가 그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이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전적으로 리펀더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세금이 안 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으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건데 그 금액을 3,000불로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세 이하의 경우에는 3,600불로 높아지는 거고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요. The first of two major spending initiative니까 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추진할 두 가지의 어떤 주요 지출 예산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뒤이어서 이제 2월에는 이 세컨드 빌인데요. 이때는 job creation,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그리고 글로벌 이 climate change죠. 그리고 인종 간의 어떤 평등, 증진이라고 하는 비교적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담은 법안, 예산안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았으면 싶다고 여겨지는 부분으로서 이 만불, 이 스튜던트 론에 대한 탕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학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불을 탕감해 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의 그 고위 관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굉장히 큰 금액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구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또 이 새로운 다수당 대표가 된 거죠. 이제 이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요 환영의 뜻을 즉각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구제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에 발표한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지원안의 내용과 그 방향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양안이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법안이 실제로 상정이 되고 또 상하원을 통과해야 이 해당 내용들이 실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 공화당과의 조율 및 협상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화당 내부에서는요 반대 여론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특히 강경파 의원들이죠. 대표적으로 이 랜드 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경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미 지난번 9천억 불의 스티뮬러스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또 이 밖에도 여러 의원들이요. 여러 공화당의 의원들은 이 추진 규모라던가 방식 면에서 큰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또 온건파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온건파일 텐데 조 맨친 의원, 굉장히 이분도 언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자주 표명하는 분인데요. 체크 지급 1,400불을 더 추가하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 구제안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을 포함한 전체 초당적인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측의 어떤 협조적인 또는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2016년도에 대선 경선에도 나왔던 분인데요. 지금은 상원의 그 스몰 비즈니스 커미티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바이든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의 지출 계획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 이 체크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 이 워싱턴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된 현재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 조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와 같은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이번 목요일에 발표됐던 이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실업수당에 대한 첫 청구 건수가 지난주 96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8월 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어떤 실물 경기 또한 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주에 노동부의 월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12월 달 1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제 어떤 올 여름부터 이어지던 이 경기 회복이 중단되거나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네요. 한편 이와 같은 이 코비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제 침체, 위기와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연준의 의장단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낸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백신 접종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올해의 경제 성장이 인상적일 것이다. 인상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 연준 의원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백신이 제대로 계획대로 배포되고 접종이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미국의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어떤 재정 부양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이로부터 충분한 수요가 발생해서요.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하게 또는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네요. 그래서 결국 더더욱 이와 같은 어떤 회복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인구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과 대부분의 이 연준 위원들, 경제학자들이 강조한 거라 하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현재의 구제안은 아직까지는 계획일 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이 소식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